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게으름, 미루기 이런 걸로 8년을 날린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8년의 시간을 제가 재밌게 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 시간은 논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매일매일이 무슨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어요. 특별히 한 게 없이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. 한심하죠.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너무 싫은 마음도 있어요. 이런 슬럼프를 겪으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. 잘해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몰라 이상하게 그냥 못 움직였어요. 딱 무슨 상자에 갇힌 것처럼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1, 2년도 아니고 뭐 8년을 그랬으니 얼마나 남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겠어요.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가여워요.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번아웃이었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보통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는 게 번아웃 아니야? 뭘 했다고 번아웃이야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국제보건기구도 직무 관련된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정의하고 있거든요. 지금 직업이 없는데 직무는 뭔 직무가 없는 상태죠. 근데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언제? 외통수일 때. 당시 제 상황은 뭐냐면 빨리 졸업을 해서 직장을 잡아야 돼요. 남들 다 직장 잡았는데 나만 못 잡았어. 그리고 다른 걸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. 내가 이 박사과정이 드신 시간이 이미 벌써 몇 년인데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요. 근데 나이는 먹고 있어.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상한 정신적인 덫에 걸려가지고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. 버둥버둥 될 뿐이야.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. 외통수. 딱 이렇게 짜여진 상황. 앞으로는 절대 못 가고 옆길은 없어요.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. 그리고 이거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. 이 상황이 외통수인데 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한눈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오히려 앞으로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해요. 근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게 숨 쉴 구멍이 없는 느낌? 피할 곳이 전혀 없는 딱 밀폐된 상태? 이 상태에서 압박을 받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런 형태의 압박감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못하게 만들어요. 너무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이 정신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도피하려고 그래요. 게임, 인터넷, 유튜브 여러 가지 있죠.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. 근데 제가 이 상태의 막바지에 취업을 해야만 돼요. 근데 원서를 막 진짜 몇십 개나 넣었는데 인터뷰가 돌아오는 거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. 그리고 그나마도 거기 와중에서도 또 하나도 안 됐고 썼거든요. 처음에 어플라이 한 연도에 쫘라락 그냥 불합격 통지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? 쪼그라들어요. 원서를 넣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요. 뭐 하려고 넣냐. 막 옆에서는 좋은 데를 내. 뭘 좋은 데를 내 지금. 안 좋은 데도 안 되는 판인데.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. 지금 이 상태를 밖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뭐야 하루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돼.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어요. 아니 뭘 했다고 번아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밖에서 볼 땐 이건 게으름이에요. 미루기고. 근데 이 안에서는 막 미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상태로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친척 어른이나 친구들도 어느 아는 사람이 좀 슬럼프에 빠져서 못 움직이고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저도 굉장히 냉정한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, 옛날에. 핑계대네, 이렇게. 근데 각자가 자기만의 정신적인 덫에 빠지는 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. 너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. 최근에 평균 취업 기간이 요즘에 1년 가까이 돼요. 그리고 평균적으로 첫 월급을 받는 나이가 예전보다 훨씬 들어서 31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와, 나보다 10년이 빠르네. 그래서 취준 기간이 오래되면 그곳으로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. 해도 안 되는 상태. 근데 해야만 하는 외통수의 상태에 들어가면 번아웃이 올 수가 있는 거죠. 일을 빡세게 하는 게 아닌데도. 자, 근데 이 꽉 짜여진 상태라는 거는 일만이 아니에요.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직장이든 싫은 사람은 무조건 있잖아요. 나랑 안 맞는 사람,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, 그냥 이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는 수준부터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은 숨 쉬는 소리까지 듣기 싫어요. 이런 수준까지 가능하겠죠? 왜 숨을 저렇게 쉴까? 근데 이 싫은 사람이랑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부대끼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. 근데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, 가끔은 주말도.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얼마나 같이 지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게 이제 숨 못 쉬는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번아웃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도. 그리고 업무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한테 이렇게 쫙 밀려오는 상황, 이런 것도 꽉 짜여진 느낌을 만들어내죠. 똑같이 빡세더라도 거기에 약간 자발성의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숨 쉴 구멍이 있어요.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와. 그래서 의무는 아닌데 내가 내 인컴을 늘리려고 조금 더 일하고 있어.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조금 숨 쉴 수 있는 느낌이 나죠. 하여간 뭐 다양한 상황에서 그게 싫은 사람이건 취업이건 아니면 나한테 밀려오는 업무든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이거를 해야만 되고 나한테는 다른 옵션이 없다.
뭐 일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갚아야 된다든지,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든지, 내가 취업에 이미 이 시간에 여기에 들인 시간이 너무 많다든지, 이런 이유로 빠져나오는 옵션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괴롭죠.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다 퇴사 이야기예요. 책도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다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아니면 상상의 나래라도 펴야겠다.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못 버티겠다. 그러니까 퇴사 콘텐츠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. 뭐 다이어트 할 때 먹방을 보게 되는 것처럼,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자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처럼, 번아웃에 몰렸을 때는 퇴사 콘텐츠를 보게 되는 것이죠. 대리만족. 그리고 또 하나 괴이적은 번아웃의 경로가 하나 있는데,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과중한 업무, 너무 빡세.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. 번아웃이란 이름도 약간 이런 상태를 암시하는 게 있죠. 근데 빡센 게 당연히 힘들긴 한데, 진짜 원인은 약간 미묘한 것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. 뭐 일이 빡세다고 쳐봐요. 근데 내가 일을 빡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인정, 칭찬, 뭐 리스펙트 이런 게 와요. 그러면 이게 번아웃이 아니라 성취감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이렇죠. 선순환, 일을 많이 해요. 좋은 피드백이 와. 그 일의 종류가 조금 바뀌어요. 업그레이드 돼요. 그럼 또 이거를 빡세게 해요. 그럼 또 리스펙트가 와. 또 일이 바뀌어. 이런 식으로. 근데 내가 일을 빡세게 해. 근데 아무런 인정도 오질 않아요. 그냥 일만 더 늘어나. 오케이. 힘내서 더 해요. 인정이 안 와요. 일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의 양만 늘어나요. 그리고 내가 힘들게 일한다는 거를 아무도 알아주는 느낌이 없어요.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. 이 느낌이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나? 이 느낌이거든요. 뭐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은 그나마 덜하긴 할 텐데, 이게 또 번아웃의 큰 경로인 것 같아요. 이용당한다는 거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힘들어요. 제가 예전에 두 사람이서, 저랑 다른 사람 한 명, 두 사람이서 사무실 일을 다 하는 좀 특이한 보직에 있었거든요. 군대 때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이 떨어지면 나랑 이 사람이서 둘이서 그냥 분담을 하는 거예요. 분담하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제가 신입이고 이 사람이 선임이었어요. 처음에는 분위기 다 좋았어요. 이 사람 뭐 착해 보이고 친절하고 인상도 좋고.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, 이게 분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거는 내가 해야 돼요. 근데 은근히 이제 하나 둘씩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늘어가는 거죠. 근데 이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.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, 이거 이 사람 일인데 또 내가 하네.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,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이 사람이 잠깐 며칠 없을 때가 있었어요. 제가 일을 다 해야 됐어요. 그럼 제 일은 2배로 늘어났잖아요. 근데 그게 더 나아. 왜? 스트레스가 없어. 이 사람이 할 일인데 내 사람이 할 일인가 막 따지고 막 이런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. 다 내 일이니까.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이걸 나한테 미루고 나를 이용해서 이거를 처리하고 자기 안 하려고 이런 거를 엄청 신경 쓴다는 게, 그게 일이 많아져도 이 사람이 없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일의 양이 많은 것보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나? 이게 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인 거죠. 번아웃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. 나온 지 몇 년 안 된 책인데, MZ세대 번아웃에 대해서 좀 잘 써놓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책 출판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지금 번아웃이 오는 의외의 경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번아웃이란 이름 때문에 엄청 빡세게 일해야 번아웃이지, 나는 그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번아웃이겠어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. 저도 약간 그랬고요. 근데 번아웃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번아웃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든 게,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, 처음에는 뭐 나름 괜찮게 적응하고 잘 살다가 점점 컨디션이 내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자, 살짝만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? 번아웃이 오는 의외의 경로들이 이렇게 있는데,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데, 일단 직장에서 무시 안 당하시려면은 이렇게 말투를 바꾸시고요. 돈을 많이 버시려면은 제 부자 되는 콘텐츠 한 달에 10만 원 수강하셔야 되고요. 뭐 이런 해결책이 저도 딱 있었으면 좋겠죠. 근데 이런 게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왜냐면은 이거는 집단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. 2021년에 20, 30대 우울 위험군 비중이 30%예요. 3명 중에 1명이 우울 위험군이에요. 참고로 60대에서는 15%예요. 이거는 너무 높아요. 개개인들이 뭔가를 개개인 수준에서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뭐 여기에는 이 영상에서는 파고들지 않겠지만은 대기업, 중소기업 편중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노동인구의 90%가 300인 이하 사업장, 즉 중소기업에서 근무합니다. 여기가 일하기 좋은 곳, 프로핏이 많이 나는 곳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하기가 조금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또 대기업에서도 번아웃이 많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.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. 힘들지만, 뭐 저도 힘들지만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.
우리는 우리 직업보다 크다. 우리는 우리 직업보다 중요하다. 이씨. 그럼 살펴들 들어가십시오.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에 요즘에는 뭐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혹시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가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만한 기사 하나를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감사합니다.